11월 4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2.37% 하락한 4121.7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20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31% 상승한 926.5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2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3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HLB글로벌, 노타, HLB바이오스텝, KM텍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40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어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이어진 마이너스 19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시장 추정치였던 마이너스 431억 원보다는 적자폭이 적었으며 2분기보다 적자폭이 회복된 모습을 보였어요.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했는데요. 이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실적 개선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HLB는 어제 장마감 후 운영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를 위해 LMR 파트너스를 대상으로 2천억 원 규모의 신주인 수권 부사 채권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HLB생명과학도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LMR 파트너스를 대상으로 71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어요. LMR 파트너스는 영국계 자산운용사로 HLB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해외 자본이 유입되었다며 해당 자금을 기반으로 핵심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허가와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HLB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HLB바이오스텝과 HLB글로벌이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HLB바이오스텝, HLB글로벌 순입니다. 그 밖에도 바이오 테마와 관련해서는 독감 환자가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이번 의료기기, 미용기기 테마입니다. 의료기기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관련주들이 실적 기대감을 입으며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테아는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1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코렌텍은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한 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코렌텍은 순이익도 흑자 전환한 23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 같은 실적 발표 속 일부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 기업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3번 2차전지 에너지 저장장치 테마입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후 삼성 SDI가 테슬라에게 에너지 저장장치용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삼성 SDI는 최소 3년간 매년 10기가와트 전후의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는 연간 1조 원이 넘는 규모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 SDI는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삼성 SDI 외에도 LG엔솔이 연간 10기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용 배터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해졌으니 체크해주세요. 테슬라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로 공급처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2차전지 및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KM텍은 언론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기업과 총 1천억 원 규모의 미국 에너지 저장 장치용 각형 캡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5년간 500억 원 규모의 양산 공급이 시작되며 추가 공급은 2027년 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강원에너지는 리튬 및 원전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무수 수산화 리튬을 삼성 SDI에 공급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강원에너지는 미국의 히토류 연구자석 생산기업인 노베온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연간 2,000톤 규모의 연구자석 공장을 한국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4번 유리기판 테마입니다. 삼성전기가 미국 브로드컴에 반도체 유리기판을 공급한다고 전해지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작년 하반기에 브로드컴과 유리기판 공급 협의를 본격화했고 현재 샘플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브로드컴은 구글과 메타,
오픈 AI, 그리고 애플이 의뢰한 AI 서버용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삼성전기의 유리기판이 브로드컴을 통해 이들 기업에게 공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이 12월에도 금리 인하를 이어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0.4%, S&P 지수는 0.1%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다우 지수는 0.4%의 하락세로 마감했어요. 이 같은 분위기 속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미국 외에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이 엔비디아로부터 26만 장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공급받기로 한 가운데 트럼프의 발언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분위기 속 반도체와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도 일부 종목들만이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태성은 언론을 통해 국내 기업과 복합동박 소재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며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노타를 비롯한 AI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국내 기업들에게 총 26만 장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공급한다고 전해지면서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편 오픈 AI는 아마존 웹서비스와 대규모 클라우드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오픈 AI는 이번 계약을 통해 아마존 웹서비스의 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하게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정부가 인공지능 분야의 예산에 10조 원을 편성한다고 발표한 부분도 호재로 작용되면서 AI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특히 어제 신규 상장한 노타가 강세를 이어오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M83은 중국 정부 인사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 인사들이 M83의 본사를 방문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 현지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양측은 베이징에 설립할 사무소를 기반으로 시각효과 기술의 연구개발과 영상 제작 관련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아티스트 스튜디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이정재 배우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어제 월화 드라마 얄미운 사랑이 첫 방송을 시작한 가운데 아티스트 컴퍼니가 공동 제작에 참여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아티스트 컴퍼니는 AI 관련주로 부각되었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유로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유로는 지난주 전환가액 조정 공시 및 3자 배당 유상증자 정정 공시가 올라온 바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자가 고고스 투자조합에서 어게인 파트너스로 변경됨에 따라 유상증자 일정 등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유로가 아마존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SP열셀은 언론을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연료전지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원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GSPNL은 키움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키움증권은 GSPNL의 이번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는데요.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의 객실 점유율이 기대치를 상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현재 GSPNL의 주가는 크게 저평가된 상태이며 저점 매수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주가는 62,000원으로 유지했으며 GSPNL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42,700원입니다. 이어서 LS 티라유텍을 비롯한 로봇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국내 기업들에게 총 26만 장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공급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삼성과 SK그룹, 그리고 현대차그룹과 네이버 클라우드는 엔비디아로부터 그래픽 처리 장치를 도입하여 AI 팩토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LG와 두산도 로보틱스 등의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확대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어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했던 가운데 가장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던 LS 티라유텍이 오늘도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동양, 3위는 대원전선, 4위는 대한전선, 5위는 SM백셀,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삼성중공업, 8위는 하이닉스, 9위는 HLB글로벌, 10위는 DIC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HLB 글로벌입니다. HLB 그룹주들과 함께 강세를 보이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제형솔루텍, 2위는 대한강통신, 3위는 한국BNC, 4위는 노타, 5위는 효림로봇, 6위는 KD, 7위는 강원에너지, 8위는 유일에너테크, 9위는 보성파워텍, 10위는 MDS테크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한국BNC, 노타, 강원에너지, 유일에너테크입니다. 한국BNC는 미용기기 및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며 노타는 어제 신규 상장한 온디바이스 AI 기업입니다. 강원에너지는 리튬 및 원전 관련주인데요.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무수 수산화리튬을 삼성 SDI에 공급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었고 미국의 히토류 연구자석 생산기업인 노베온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도 동반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일에너테크는 2차전지 및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주이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삼성 SDI, 5위는 현대차, 6위는 네이버, 7위는 대한전선, 8위는 삼성전자 우선주, 9위는 HD현대일렉트릭, 10위는 하나오션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알테오젠, 2위는 노타, 3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4위는 로보티즈, 5위는 에코프로, 6위는 HLB, 7위는 ABL바이오, 8위는 강원에너지, 9위는 피롭틱스, 10위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노타, HLB, 강원에너지, 피롭틱스,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노타는 온디바이스 AI 기업이며 HLB는 LMR 파트너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으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강원에너지는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무수 수산화리튬을 삼성 SDI에 공급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었으며 미국의 히토류 연구자석 생산기업인 노베온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피롭틱스는 유리기판 및 2차전지 관련주이며 이오테크닉스는 유리기판 및 반도체 관련주입니다.